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또 이렇게 붉게 물들면서 정말 이 하루를 간격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천당과 이 지옥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이 될수록 내 스스로가 좀 기준을 잡고 시장을 대해야지,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가진 것도 또 털리기 십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기준으로 삼았던 요 20일 이평선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다시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이 20일 이평선을 살짝 또 깨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일봉도 조금 더 하락을 한 상황인데, 이렇게 되면 또 오늘의 일봉이 과연 이걸 또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지 또 이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20일 이평선과 함께 또 하나 그 의미 있는 패턴을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게 이제 이 비트 시총과 또 이 알트 시총, 그리고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까지 그 흐름이 어떠한지 그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요걸로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아침 7시 15분에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,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게 지금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요것을 보여드리면, 일단 비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가 하루 동안 마이너스 1.9% 정도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이 토탈2, 그러니까는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.3%니까 이 비트 시총보다 살짝 좀 덜 빠진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토탈3, 그러니까는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 역시 마이너스 1.4%니까 마찬가지로 비트 시총보다 살짝 좀 덜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일봉 마감도 지금 이거랑 뭐 거의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또 요걸로 보여드린 거고, 그래서 일단 이 전형적인 패턴, 그러니까는 비트가 하락을 하면 알트가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, 오히려 이 비트가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 비트 자금이 좀 알트로 조금씩 더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 알트 불장의 하나의 시그널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 이더리움인데, 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제 이렇게 좀 상승을 보이는가 싶더니만 이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요 지난 고점에 저항선을 다시 아래로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요 20일 이평선은 지금은 이틀 전에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아직 그 이격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요 이더리움 BTC 차트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요런 슈팅이 나오면서 이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어제 음봉 마감을 했지만, 이 BTC 차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 의미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또 비록 소폭 이 음봉을 좀 보이곤 있지만, 또 결국에는 이 시간이 또 지나봐야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,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이 이더가 비트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록 장이 좀 하락은 하곤 있지만 아직 뭐 끝난 것은 아니다. 그래서 뭐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이더리움을 강조하는 이유가, 이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알트들이 좀 크게 오르는 그런 장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과거에 이 상승 패턴이 좀 어떠했는지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. 그러면 이것을 이 시계열을 좀 길게 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7년의 상승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 7년의 상승 추세선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, 이때부터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초창기인데, 이때도 일단 이 첫 번째가
이 선에 맞닿진 않았지만 일단 한 번, 두 번의 이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제 이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도 좀 확대해서 볼게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, 두 번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도, 그러니까 2020년 12월 달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, 두 번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면 현재 흐름은 어땠냐,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게 좀 무너지긴 했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한 번, 두 번의 이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상승을 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시 무너지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무너져 보이는 건데 이것을 주봉으로 바꾸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는 이 상승 추세선이 무너졌던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게 좀 무너져 보이지만 이것은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지금이 이제 2023년이잖아요. 그리고 2022년에 큰 폭락이 나왔던 해이고 2023년은 이제 회복장에 해당이 되는데, 그렇다면 이전 사이클에서 2018년에 큰 하락이 나왔었고 2019년이 그 회복장이었는데, 그러면 이 이더리움이 2019년에 어떤 흐름으로 상승을 했는지 그것을 또 파악을 해볼게요. 그래서 진짜 참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이렇게 이제 이 상승 추세선에 맞닿았을 때가 전부 다 12월 말부터 1월 말,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고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지금 12월, 뭐 1월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때도 2019년 1월, 12월 그렇고, 또 처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6년 12월 또 1월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진짜 정말 공교롭게도 다 12월, 1월에 이 상승 추세선에서 맞닿고 상승을 했는데, 그렇다면 우리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2018년 대폭락장 이후 2019년 이 회복장 때 이때 어떤 상승 패턴으로 움직였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상승 추세선을 맞닿았다가 이 날짜가 2020년 1월 14일, 요 아래 보이시죠? 1월 14일에 이 상승률이 대략 한 6%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런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그 상승이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2월 14일이니까 정말 딱 한 달 동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때 이더리움 BTC 차트에 그 상승률이 어땠느냐, 이걸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56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더리움 BTC 차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56% 정도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56%더 올랐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 이때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때 실질적인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이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. 1월 14일 이때부터 2월 14일이 이제 이때인데, 그럼 1월 14일 날 그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5%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이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는 적어도 10% 이상의 좀 그 상승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때 이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과연 얼마 정도 됐느냐,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98%니까 뭐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,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 이더리움이 상승을 할 때 알트코인도 비슷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
그렇다면 알트 시총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렇게 또 체크를 했는데, 보시는 것처럼 그 상승률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니까 대략적으로 한 77%, 그래도 꽤 큰 상승을 했지만, 그럼에도 이때는 이 이더리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기간에 과연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어땠느냐,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1월 14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그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,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7%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비트코인도 그 상승률은 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이 알트들이 좀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좀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, 그리고 조금 전 요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게 이더리움 달러 차트인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해놨잖아요. 그러니까는 요때가 지금 요 양봉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요게 지금 얼마나 상승을 했던 거냐면 요게 지금 4% 정도, 그리고 요때는 지금 6% 정도니까 이틀 전에 이 이더리움이 지금 요 슈팅이 나왔던 게 보시는 것처럼 6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는 조금 전 보여드린 이때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확대해서 볼게요.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뒤로 한 2, 3일에 걸쳐서 이렇게 그 상승에 대한 좀 일부 되돌림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다가 지금 해가 바뀌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슈팅이 나오면서 이 알트들의 퀀텀 점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요런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되돌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흔들기 그리고 또 약조정이 나오고 있는데, 근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것을 보시면 이게 현재의 이 청산 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제가 이걸 또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. 그런데 어제 밤만 해도 요 롱 비율과 요 숏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, 그런데 밤새 비트가 지금 하락을 하는 바람에 요 빨간색에 보시는 것처럼 이 롱베팅 물량이 이만큼 청산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루 간격으로 줬다 뺐고 또 털어내고 올리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,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 청산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이제 3일 기준으로 이 청산 히트맵을 본 것인데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진한 이 숏 물량이 청산이 됐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롱 물량 역시 이런 청산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좀 시계열을 늘려서 이 한 주로 바꾸게 되면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요 44K가 딱 저항의 위치로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또 맞으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44K에서 요 노란색의 진한 이 숏배팅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더 하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좀 상방으로 방향을 틀면서 요 숏 물량들을 대규모 또 청산시키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. 그래서 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아직은 너무 불안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어쨌든 최근에 이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많이 한 것이 또 팩트이긴 합니다.
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쨌든 지금 10월 달부터 현재 12월 달까지 정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크게 또 상승을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이 알트코인들의 고점이 될 수 있을까? 그것도 좀 궁금할 테고, 그리고 지금 아마 이 현금을 아직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또 저희 회원님들도 이 소통방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 좀 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언제 투입을 할지, 그리고 과연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나을지 그 부분을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,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요 텔방에다 올리기도 했는데,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더리움을 포함한, 그러니까는 비트코인만 제외한 코인 시총, 그러니까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, 그래서 제 영상을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, 제가 이 상승장에 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요 가우시안 채널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채널에서 상승 채널로 제 기억으로는 올해 7월 달에 전환이 됐었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요 크립토 시총,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총이 마찬가지로 하락 채널에서 상승 채널로 올해 9월 달에 변환이 됐다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런데 아직 이 알트 시총은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하락 채널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이곳이 상승 채널로 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 알트 상승기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락 채널이긴 하지만, 그런데 이 갭이 지금 최근에 이 알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갭이 상당히 또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에 이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, 그래서 빠르면 뭐 다음 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, 뭐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이 1월 아래는 이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. 그러면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, 요거는 이제 과거 사이클이 하락 채널에서 상승 채널로 변환했을 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, 보시는 것처럼 요 2016년 하락 추세에서 요때거든요. 요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채널로 전환이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파른 이 알트 시총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마찬가지로 요때도 이제 2020년에 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, 이때 역시 전환이 된 시점부터 정말 가파른 이 알트 시총의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에 있지만 이것이 상승 채널로 전환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알트 상승기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뜻은 아직도 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올라갈 요걸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위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면, 요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, 요것이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가우시안 채널이에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 상승기 속에서도 이 조정의 구간을 이렇게 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요때,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려져 가지고 요걸로 좀 다시 보여드리면, 그러니까 제가 표시한 구간이 요때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이미 상승 채널로 전환이 됐는데, 근데 이때는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온 이후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둔 거였는데, 보시면 총 140일, 그러니까 140일이면 한 달이 30일로 봤을 때 거의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마이너스 42%나 하락을 했던 또 이런 구간이 있기도 했었고, 그러니까 이때는 2016년도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, 그리고 또 이때가 아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 조정의 구간들이 이 상승기에서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
상승장에서도 조정은 엄청 많이 나온다. 그러니까 지금을 봐서도 여러분이 좀 느끼실 거예요.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털어내고 이 상승시키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고, 또 이에 대해 이 담대한 마음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, 현재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테고, 또 지금 이미 좀 고점이 아닌가 라는 분도 계실 텐데, 그런데 아직 이 알트 시총의 상승 채널 전환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뭐 찐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나, 이 찐 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마당에 이 찐 조정 전까지 알트가 과연 얼마나 상승할지,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가 큰 슈팅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이 알트도 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찐 조정을 기다린다라는 것도 이 또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바로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,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상승기에는 지금과 같은 흔들기, 또 이런 약조정이 끊임없이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붉게 물든 만큼 이런 기간이 또 진입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